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 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키우는 사과나무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텃밭에서 사과나무를 키울 때 병충해 관리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사과나무 병충해에 대한 이해, 특히 빈발하는 그런 병충해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과나무 병충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벌레, 그러니까 충해보다는 병균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죠. 갈반병으로 알려져 있는 갈색 무늬병하고요, 탄저병, 거름병, 거름 전무늬병, 그리고 견무늬 썩은병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병균들은 대부분 잠복 기간을 거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 방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병충해는 7, 8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병을 하지만은 6, 7월 예방 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도장성 가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햇볕 투과가 잘 안 되고 통풍이 잘 안 돼서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 전지 하실 때 밀집된 가지들을 많이 제거를 해줘서 좀 환하게 길을 내주고요. 그리고 여름철, 가을철에 도장성 가지들을 많이 제거를 해서 이 사이사이에 빛들이 잘 들어가게 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나무 경우 주간형 비슷하게 키웠는데요. 밑에 있는 1단 부분하고요, 2단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가지들을 제거해서 1단과 2단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햇볕이 잘 들어오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지 등 위에 나 있는 도장성 가지들을 제거해 주면 이렇게 사과에 햇볕이 잘 들어서 당도가 높게 되고요. 밑에 있는 꽃눈들도 충실히 자라서 내년에 사과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나무 전문가원에서는 열흘 간격으로 연총 18회 내외 농약을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텃밭에서 사과나무를 키우는 경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최소한 월 2회 정도 농약을 살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도장지를 잘 제거해주고 한 달에 2회 정도 농약을 살포한 결과 금년에 80개 정도 사과가 열렸는데요. 그 중에 탄저병 증세를 보인 두세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레 먹은 사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월동 병원균 방제가 되겠습니다. 기계유제 살포와 석회 유황합제 살포가 그것인데요. 기계유제는 해충에 유효한데요. 사과나무의 경우 응애나 사과옥 진딧물, 깍지벌레 등에 유효하기 때문에 기계유제는 필히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석회 유황합제는 병균에 유효한데요. 사과나무의 경우 갈반 등에 특히 유효하기 때문에 석회 유황합제도 살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기계유제와 석회 유황합제는 잎이 발하기 전에 살포를 해주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기계유제와 석회 유황합제를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재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유제와 석회 유황합제가 혼합이 불가능한 경우 석회 유황합제는 잎이 나오기 직전에 하시고요. 그리고 기계유제는 이보다 20일 전쯤 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는 꽃이 만개한 후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는데요. 순천 기준으로 사과꽃이 만개한 날짜가 4월 25일이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대상 병균은 갈반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갈색 무늬병, 탄저병, 거름병, 견무늬 썩은병 등이 되겠는데요. 갈색 무늬병은 잎이 갈색과 초록색으로 얼룩덜룩하게 변하는데요. 심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갈색 무늬병은 4, 5월에 포자가 발산하기 시작해서 6월이면 벌써 병증을 보입니다. 그리고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탄저병은 사과나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균 중에 하나인데요. 과실에 원형 반점이 생깁니다. 6, 7월이면 점만 찍히다가 이후에 그 원형 반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병균에 걸린 부위를 반으로 절개해 보면 V자 형태를 띠고요. 또 움푹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무늬 썩은 병은 과실의 표면에
전무늬가 생기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무늬 주위에 붉은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으로 절개해 보면은 탄저병과 달리 V자형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가 없이 아주 부정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과 달리 함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름병은 과실 표면에 그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6, 7월에 비가 많이 올 때 일조 시간이 부족하면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발생 시기는 6월 중순부터 9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그름 전무늬병은 그름병과도 약간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과실 표면에 파리똥을 싸놓은 것 같은 그런 미세한 점들이 많이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사과에 그름병이나 그름 전무늬병이 생기면은 아주 너저분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은 이렇게 큰데요. 그름병이 걸리면 크지도 않습니다. 약 한 테니스공만한 크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색무늬병이나 탄저병, 그름병, 견무늬 썩은병 등 이런 다양한 병균을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살균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델란이라든가 벨리스, 스포르곤, 다이세넴 45 등 다양한 그런 약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6월 이후에는 다이세넴 45를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 전 5월 달에는 벨리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제만 사용하기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 약제를 사셔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6월 이후에는 다이세넴 45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약값이 아주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세넴 45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5번 이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이세넴 45를 쓰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사과혹 진딧물, 노린재, 복숭아 심식나방이나 순나방 같은 나방류, 응애 등이 있는데요. 시중에는 이러한 해충을 잡는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사과혹 진딧물을 잡는 모멘토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 이후에는 애니충이나 알타코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약재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 2가지 정도 약재를 사셔서 번갈아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좋겠습니다. 사과혹 진딧물은 초기에 잎이 나왔을 때 연한 잎을 많이 공격하는데요. 잎이 뒤로 말리면 사과혹 진딧물이 공격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하실 때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방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생종인 부사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사가 11월 초에 수확을 하니까 9월 말까지는 방제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약만 계속 사용하면 병충해 내성이 생겨서 농약이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약재를 사셔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선 리빙TV를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